네, 안녕하세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 에게 문명에서 그 도서 문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도서라는 거는 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 지역들. 지난 시간에 했던 키크라데스 문명과 그리고 미노아 문명 같은 경우가 델로스 섬과 그리고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했던 에게 문명의 도서 문화였고요. 오늘은 미케네로 대표되는 북방 문화, 북방의 본토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노아 문명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네, 키크라데스 제도에 있는 그 최남단에 있는 산토리니 섬에서의 화산 폭발로 그 여파 때문에 110km나 떨어져 있는 크레테까지 완전히 쇠퇴하고 거기를 미케네인들이 쳐들어오면서 그 섬을 장악하면서 크로노소스 섬까지 다 불태우고 그 문명이 쇠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중반에 가면은 이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 혹은 미노스 문명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 본토의 이 미케네를 중심으로 이 미케네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보통 헬라도스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이 문명이 흔히 그리스 문명의 사실 중심에 있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기원전 2000년경 북방 민족이 그리스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원주민을 정복하고 촌락을 세우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기원전 1600년경에 그리스 남단의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 쪽에다가 왕궁과 성곽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들 중에 유명한 도시가 오늘 소개하는 미케네, 그리고 티린스, 오르코메네스, 필로스 같은 도시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리스 이야기 하면은 페르시아 전쟁을 전후로 했던 아테네나 혹은 스파르타나 혹은 테베,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마케도니아를 기억하는데 그거는 그 한참 후에 나오는 대표적인 도시들이고 고대 그리스 도시의 중심은 미케네였습니다. 미케네 문명이 미노아 문명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미노아 문명을 계승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원래 미노아 문화와 미케네 문화는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양식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미노아 같은 경우는 궁전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데 세워져 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케네에서 발견된 궁전을 보면은 성벽이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미케네에 거대한 사자문이 있잖아요. 미노아 문명권에서는 이런 사자 조각상을 절대 볼 수가 없죠. 미노아 문명권이 여성적인 데 반해서 미케네 문명 혹은 미케네 미술은 굉장히 남성적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이 미케네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학자와 시인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 시인들은 그리스 전역, 본토 땅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영웅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재밌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랑 시인들을 굉장히 환호하고 반겼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방랑 시인들이 기뻐가지고 그 환영에 대한 보답으로 그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노래로 불러줬죠. 그 노래를 소위 랩소디라고 부르죠. 광시곡입니다. 그래서 랩소디, 이 광시곡은요 민족사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죠. 왜냐하면 방랑 시인들이 자기네들 이야기를 하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랑 시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 구전이 전해지면서 이제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변하기도 했지만 후에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고대 역사의 기초가 되는 거죠. 문자가 발달하지 않았거나 문자를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때 어떻게 그 문화 혹은 역사
혹은 조상들의 전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인들은 노래였습니다. 노래. 이 낭만 시인들이 노래를 통해서 구전하는 거죠. 이 방랑 시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호메로스입니다. 기원전 800년경에 호메로스는 그동안 많은 방랑 시인들을 통해서 입으로만 떠도는 그 이야기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 그거를 문자로 기록을 하죠. 그것이 그 유명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많이 들어보셨죠? 읽어도 보셨나요? 읽지는 않으셔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중심이 바로 트로이죠. 트로이.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다 할게요. 하여간 이 미케네 문명이 그리스 문명의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앞에 있던 키클라데스 문명도 있고 미노아 문명도 있는데 그리스 문명이라고 보통 말할 때 그 중심은 미케네 문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문자로 인한 기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문자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문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자로 기록된 흔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케네 문명권에서부터 문자로 된 이런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케네 문명이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 도리아인의 침략으로 파괴되죠. 도리아인은 그리스 북부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이동하고 그리고 미케네인들은 그 도리아인들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쫓겨가게 됩니다. 소아시아로. 보통 그리스인을 이루는 4개의 부족이 나오죠. 4개의 부족. 4개의 중요한 그 부족이 나오는데 단일 부족이 아니고 하나가 이오니아인. 소아시아로 쫓겨난 미케네인들이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에서 그들이 머물던 그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와 그리스 본토가 바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오니아에서 먼저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한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소아시아는 페르시아의 영역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오니아인들을 지지하고 도와줬던 본토 그리스에 대한 분노로 페르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도리아인이 있죠. 지금 미케네인들을 쫓아냈던 그 도리아인들이 세운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스파르타입니다. 그리고 아이올리스인이 있고 그리고 아카이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은 이렇게 크게 4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에게 문명을 이루고 있는 에게 문명에 포함되고 있는 이 마지막 문명이 트로이 문명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예를 들어서 키클라데스 문명 다음에 미노아 문명 그리고 미케네 문명까지는 거의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일어난 이 문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문명이 끝난 다음에 미노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문명이 흥성할 때 미노아도 함께 발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키클라데스 문명이 완전히 쇠퇴한 다음에 발달하고 있던 또 발전하고 있던 그 미노아 문명이 더 흥행해지는 거고 미노아 문명이 발전할 때 미케네도 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중심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바뀌어간다는 얘기. 그런데 미케네 다음에 지금 소개하는 트로이 문명은요. 미케네가 망한 다음에 흥선해진 게 아니라 미케네와 함께 라이벌로서 경쟁하던 사실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하던. 결국 경쟁에서는 패했지요. 그걸 보여주는 게 트로이 전쟁 아닙니까? 트로이 전쟁. 물론 문명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일어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로이는 기원전 13세기 초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트로이가 기원전 언제 건설된 역사적인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트로이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설 속에 있는 전설의 도시였죠. 그런데 그 전설의 도시를 실제 역사로 끄집어낸 사람이 하인리 슐리만입니다. 슐리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 트로이 전쟁 신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고, 트로이라는 곳이 진짜로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유적 발굴을 하잖아요. 슐리만은 살아생전 트로이 그 유적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트로이와 함께 전쟁했던 미케네 문명, 미케네 유적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서 트로이 역시 실존하셨다는 게 지금은 이제 별로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로이인들은 농사를 짓고 말을 사육하는데 양들을 기르는 목축도 트로이에서는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트로이는 농사도 짓고 목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곳이에요. 트로이인들은 미케네인과 소아시아 에게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과 교역을 했지요. 그래서 기원전 13세기 중엽경에 가면은요,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발달했을 때 그리스 본토의 그리스인들의 침입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지금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는 사실 어떤 도시들보다도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이고 그럼 유럽의 도시가 더 유명해야 되는데 트로이는 유럽이 아니잖아요. 트로이는 동방의 도시입니다. 동방. 그런데 왜 트로이한테 집착을 할까? 그리스 신화는 이상하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고 동방에서도 서방에서도 트로이의 함락, 트로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영감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지은 대서사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시인 베르길루스가 쓴 아이네이스에 보면은 트로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일리아스라는 제목 자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일리아스가 바로 트로이의 별명인 일리오스에서 유래됐지요. 그 뜻은 일리오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라는 제목 자체가 이미 트로이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중심은 트로이입니다. 그리스 연합군들이 다 모여서 트로이를 포위하고 10년간 전쟁을 하죠. 트로이 전쟁은 10년간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10년간. 그 중에 마지막 50일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서사시가 바로 일리아스죠. 오디세이아 역시 트로이 전쟁과 관련이 됐죠.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의 후일담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오디세이아의 10년간의 모험을 40일의 일화로 압축하고 있는 서사시이죠. 서양 문학의 토대가 되는 이 두 편의 대서사시의 근원적인 배경이 바로 이 트로이인 거죠. 트로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에게 납치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에게해와 흑해 중간에 있던 트로이가 가지고 있던 그 지중해 해안권을 둘러싼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가 전쟁과 그래서 이 트로이가 결국은 그 지중해 해안권을 그리스한테 뺏기는 거죠. 이게 바로 트로이 전쟁, 트로이 신화에 담겨 있는 이야기죠. 나중에 제가 신화 이야기도 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신화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때 한번 이제 트로이 전쟁, 트로이 신화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다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로이 전쟁은 인간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 연합군과
그리고 서방의 그리스 연합군, 동방의 트로이가 싸우는 인류 최초의 동서양의 마찰이죠. 예전에는 동서양 최초의 마찰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했는데 사실 최초의 전쟁은 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그렇지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은 신화의 세계에서 보면요, 신들의 전쟁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같은 경우는요, 트로이 신화가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그 황금사가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앙심을 품은 신들이 대리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헤라 여신과 아테네 여신, 또 포세이돈 같은 신들이 그리스 연합군의 편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아폴론이 그 트로이 편에 들어가고 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는요, 그냥 신들 각자의 이야기로 많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트로이 전쟁에 가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신들이 다 등장하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그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트로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전쟁이 끝나고 수백 년간 이 참혹하고 비극적인 역사, 트로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역사는 꼭 동방 사람만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자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승리의 역사지만 그 상황의 비참함을 기억하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고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죠. 전승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역사로 내려오면서 신화가 덧입혀지고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다가 호메로스를 통해 그 서사시 일리아드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고대 그리스 그 문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그 신화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화는 인간의 혹은 문명의 혹은 종교의 무언가의 기원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방송을 들어주시고 팟빵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